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연말을 지나고 1월을 지나면서 뭔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인데 곧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시작이 됐네요. 막 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 한편, 피곤한 마음 한편입니다.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살펴보고 또 이것들이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근자, 이제는 언제 있었다라고 날짜를 찍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이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막 얘기했었는데 진짜 생겼죠. 뭐 네.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 약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작년 여름에는 랄프 루프가 인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오마이 오픈 코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 어떤 PRD 하나를 정해서 이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토큰을 많이 쓰면서 어쨌든 뭔가가 나오게 네. PRD를 뭐, 잘 쓰면 쓸수록 네. 그게 달성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였죠. 그래서 랄프 위검이라는 심슨의 캐릭터를 가지고서는 시행착오를 하지만 결국은 해내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걸 만든 제프리라는 사람이 의도적 수련이라는 글을 먼저 쓰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랄프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픈 클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이 오픈클로 창시자인 피터 스타인버거의 어떤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랄프 루프처럼 계속 알아서 모델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보다는 휴먼 인 더 루프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서는 근데 약간 뭔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보안상 샌드박싱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다 쓸 수 있게 하는 접근으로 뭐든 해내는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시장이 풀어버려가지고 굉장히 큰 네.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몰트북이라는 게 또 나왔죠. 오픈클로 이후에 그 에이전트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게 나왔어서 그게 또 한참 이슈가 됐고 근데 재미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AI 하면 재미없는 농담하기로 유명한데 몰트북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다. 저희가 배이동님이랑 강규영님이랑 가끔 얘기하는 채널에서는 노린기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린 기사며? 노린은 인간과 기계의 삶이다. 노리는 인간과 기계의 삶이다. 결국에 이야기나 재미의 요소 같은 것들도 계속 뭔가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봄직한 현상이지 않았나. 엄청 네. 요, 이번 주 후반부는 모르겠지만 이 몰트북 나오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락을 받았대요. 사업 같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구나를 좀 POC 이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클로가 사실 그 에이전트 코어는 파이라는 거를 가져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이를 좀 관심 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이 파이를 만든 마리오하고 이분이 마리오거든요. 네. 아까 그 오픈클럽 만든 피터라는 분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클로드 코드 나온 다음에 비엔나 유럽 쪽에서 그 해카톤이 있었는데 그때 와이프 터널이라는 거를 같이 만드는 팀으로 참여를 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클로드 코드를 메신저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강력한 에이전트들을 내 로컬에 있는 것들을 다루게 하는 걸 어디서나 다루되 그게 네. 코드가 아니라 자연어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코드를 다루듯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문턱을 낮추는 접근을 한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철학이 오픈 클로 안에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네. 모든 것을 연결해내는 특히 디스코드 같은 거에서 뭔가를 펼쳐낼 수 있게 하는데, 파이의 철학은 굉장히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MCP도 안 넣고, 스케일은 넣지만, 모든 것들이 에이전트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향성,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 직교적인 기능을 가지고선 결합하는 쪽으로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저도 다 연습을 쌓지 못하고 파이 정도를 이제 설치해 본 정도긴 한데요. 네. 파이가 오픈 클로 안에 들어가 있는 코어 에이전틱 하니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코어고 거기에 이제 스팀팩을 놓은 거가 이제 오픈 클로죠.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적 수련으로 계속 끊임없이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펼쳐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급진적으로 하는, 샌드박싱 안 되는 거에서도 하는, 하지만 휴먼 인더 루프를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접근이 오픈클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몰트북 같은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에 장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흥미로운 공통점은 이 네 명이 모두 개발업계에서 20, 30년 잔뼈가 굵은 아저씨 개발자들이에요. 4, 네, 50대. 네, 모두 엑시트 경험이 있고 네. 각자의 개발 철학과 취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그 작업, 하네스를 만드는 거에 녹여냈던 거죠. 오픈클로가 사실 좀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기면서 음, 갑자기 뭔가 좀 세상에 시그널을 준 것 같거든요. 아, 세상이 음, 이렇게 딸깍 바뀌는가 보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회사나 아니면 AI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루프를 클로드 코드 SDK나 뭐 코덱스 SDK를 회사에 있는 어떤 백본 데이터에 붙임으로써 많이 활용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음, 오픈클로우가 훨씬 그거를 좀 대중적이고 쉽고 마치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겨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 시장에는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클로우가 좀 시들시들하시긴 했지만 주식 커뮤니티나 또 요새는 음, 전 국민이 투자자잖아요. 음. 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클로우의 의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뭐냐? 막 이런 질문 하시고 그런 질문을 이번 주에 꽤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픈클로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고 피터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접근하는 거의 위험성을 이분은 아는 사람인데 네, 파일을 만든 마리오는 샌드박싱에 대한 그 어떤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해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이 Frown over IEM이거든요. 네. 유럽 쪽에서의 이제 굉장히 전통 있고 유명한 연구소에 연구소죠. 네. 관련된 곳이에요. 그 샌드박싱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이분은 굉장히 진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되게 선하게 쓰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인데, 같이 교류를 하는 피터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지금 네, 샌드박싱 무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되는 거인 동시에 매우 많은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가 몰트북이 그거가 보안이 터지는 걸 보여줬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API 키가 노출이 되는 뭐 100만 네. 개였나요? 재밌는 세상입니다. 이게 유출도 100만 개가 되니까 또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픈클로가 예고한 보안 취약성은 뭐 수주 사이에 몰트북을 통해 현실화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현재 패러다임 있는 거는 이게 다 강력한 모델이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승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모델의 캐파빌리티 오버행. 그렇죠. 그 네, 오버행을 계속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었고, 소네 5 소문이 많았어요. 이즈음에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퍼스 4.6이 먼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알고 있었던 패턴이 올해도 반복되리라 보는데 2월 달에 이런 것들 나오고 3월 달에 알파고 주간에 뭐 또 나오고 이제 5월 구글 I/O와 MS 빌드 있는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정리되면서 구글이 한번 이렇게 또 싹 또 깔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살짝 여름 휴가를 갔다가 다시 가을부터 시작. 네, 그래서 네. 뭐 제미나이 3.5에 대한 소문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하네스가 있고 다양한 철학의 하네스, 특히나 이제 제 이, 관심사는 직교적인 하네스고, 이 직교적인이란 표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이제 네, 오토고날이라는 건데 RGB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서로 독립이죠. 빨간색에는 네, 초록색의 요소가 없죠. 근데 RGB 세 개가 3차원 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이에 샘플링할 수 있는 점들은 모든 색이죠. 네, 가시광선에 있는. 그래서 직교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거를 뭐 선형결합 또는 결합하면은 네, 다른 것들을 다 조합해낼 수 있는 뭐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굳이 팀을 만들었는데 한 명은 수학을 잘하고 한 명은 글을 잘 쓰고 한 명은 음악을 잘하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승주님이 직교적이다라고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 단위 기능을 가지고 뭐든지 조합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든 에이전트와 뭐든 할 수 있는 메신저, 특히 메신저. 디스코드 이런 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픈클로 같은 걸 봤을 때 늘 그거를 이제 일을 줄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딱 스펙이 정확하게 뭐 PRD나 스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게 정교하다면 그걸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작동하는 거를 보고 있었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휴머 인 더 루프로 티키타카 하면서 조율하는 게 더 잘 작동하는 모드도 있고,
이 두 네. 가지 이제 그 스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조건에서 다양하게 확장하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스웜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요 글을 이제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성함이 용균 님이신가 보네요. 이분이 올려주신 컨텍스트 보존을 위한 8가지 기법을 봤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네. 오픈클로가 그 컨텍스트를 보존하기 위한 상당한 엔지니어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엔지니어링 할 수 있게 피터가 그걸 에이전트들을 시켜서 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었고요. 그다음 미터 지표가 METR 지표가 다시 나왔습니다. GPT 5.2 하이가 6시간 34분, 50%에서. 지금 이 리니어 스케일로 봤을 때 이게 그래프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좀 네.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가 발표된 지 며칠 만에 그저께였나요? 나왔죠. 오퍼스 자, 4.6과 GPT 5.3 코덱스. 예, 그래서 얘네들이 1시간 상관인가? 뭐 그 정도로 4.6이 먼저 발표되고 5.3이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GPT 5.3은 메인 모델의 업그레이드이긴 할 텐데 일단 코덱스 제품군으로만 나. 근데 요 전날의 상황이 또 재밌어요. 전전날이었나? 광고 가지고 이슈가 많았고, 뭐예요? 엔트로픽이 우리는 광고 안 한다라는 거로 오픈 AI의 그저 공짜 모델에 광고 넣는 거를 완전히 디스를 했어요. 그 음, 영상들이 엄청 웃기거든요. 하나 보실래요? 그러니까 식스팩을 금방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뭐 완벽해. 그래서 너를 위한 개인화를 시켜주겠어. 음, 그러다가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서는 네. 이제 AI의 퍼소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계획 세우고 이제 광고가 네.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엔트로피 광고를 하는 걸 디스했죠. 네. AI 스트림에 광고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네.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think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클로드는 광고 없이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하겠다라고 2월 4일에 해서 이게 되게 샘 얼트만의 심기를 긁어가지고 샘이 장문의 트윗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기도 재밌게 네. 봤다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바로 1시간 상관으로 이제 최상위 모델들을 발표하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네. 병렬 클로드 팀으로 C 컴파일러 만들기라는 포스팅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수함으로 병렬로 하는데 랄프 루프를 돌린다는 표현이 이 글에 등장하거든요. 될 네. 때까지 그 C 컴파일러 만들 때까지 네. 하는 자율주행을 실험을 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클로드 코드 팀의 이분이 릴리아라는 분이 올린 걸 영상인데요. 소리는 없고 그냥 과정이 보여집니다. 하여튼 멀티 에이전트들이 클로드의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만들어가는 그 작업의 흔적을 남기는 그 파일들, MD 파일들의 교착 상태를 관리하는 락킹을 언제 풀고 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그 함의들이 있었어요. 네. 16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돌려서 결국에는 러스트 기반으로 C 컴파일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글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작년에 오퍼스 그러니까 클로드 팀에서 그러니까 엔스로픽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메인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해요. 그래서 리졸트 낸 다음에 리포트를 해서 메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메인 에이전트가 매니징을 해야 되는 부하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이동했다. 에이전트 팀은 메인 에이전트가 있긴 하지만 어사인 태스크도 물론 있지만 쉐어드 태스크 리스크가 있고 따로따로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임해서 팀메이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쉐어드 태스크 리스크가 어떤 컨텍스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워크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통신하고 해서 훨씬 더 메인 에이전트의 그 부하를 줄이는. 근데 이 글에서 조직 문화와 자꾸만 닮아져 가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 팀에서 한 거는 자율주행 코드 베이스를 향하여라는 글로 여기서는 수천 단위의 에이전트 수함을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조해 놓은 거가 이 모든 것은 의도를 이끌어내고 명시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규모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조향 가능성과 관측 가능성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영역이 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에서,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팀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팀에서 어떻게 방향을 만들고 팀이 하는 일들을 관측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의도를 이끌어내고 명시하고 에이전트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 네.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근데 결론 저 부분, 방금 예, 승주님이 말씀하신 저 문장은 예.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떤 그 아, 경영에서 그렇죠. 많이 보던 얘기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거에서 리더십을 다루면 항상 나오는 게 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요거에서 재밌는 포인트는 인간의 그 어떤 사회에서 에이전트들의 사회를 배웠다고 하면은 에이전트의 사회에서 잘 작동하는 거가 뭔가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그건 다시 네. 인간의 사회로 피드백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동형이죠. 네. 이소몰픽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취향, 작년에 저희 취향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취향, 판단, 방향성은 인간에게서 나왔지만 AI는 이 연구에서 빠른 반복과 탐색을 위한 강력한 force multiplier였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왔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에 그 힘을 증강하는 것은 AI였다라는 네. 함의를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읽는 것을 AI에도 해봤는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오픈 클로 때문에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재미난 일을 꽂으라면 한 이틀 전쯤이죠. 2월 한 4일, 5일. 이 정도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 사스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근데 그게 작년부터 하시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아마 대중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현상이 오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주체 타임 갭이 존재하고 그 타임 갭이라는 건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타임 갭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전에는 정규님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뭐 합시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정도 후에 그 현실이 됐는데 이제는 뭐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더 줄어들고 오픈클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테크에서 이슈가 되면 바깥에 대중하게 퍼지고 전 국민이 그 얘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뭐 4, 5일 단위 다 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워낙에 빨리 퍼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스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뭐 저도 좀 뜬금없긴 했는데 클로드가 그 코어기란 걸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렇죠. 리걸 플러그인을 넣었는데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리걸 관련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써보진 음. 않았습니다만 성능이 꽤 좋은가 봐요. 그것도 엑셀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시장에 다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막 음, 떨어졌다, 올라갔다. 물론 뭐 음. 장기적으로 더 올려보면 지금은 약간은 플래투에서 이 주가도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약간 웃은 건 뭐가 떠올라서 그런 건데, 네. 요새 이제 카페에서 뭐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옆자리에 젊은 여성분들이 있고 한쪽에는 노인분들이 있는데 다 AI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희도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맞아요. 다 오픈클로 뭔지 알고 계세요. 네. 음, 저희가 딱 한 달 전으로만 돌려보면 네. 연말에 승주님이랑 저랑 약간의 저희도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쵸. 샘 알트만과 이 칩 사이언티스트, 오픈 AI의 칩 사이언티스트인 야콥이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음,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26년엔 그쵸. 뭐 할 거다. AI 리서치 인턴 나올 거고 28년에는 그냥 AI 리서치가 완전 자동화될 거다라고 음, 밑장을 깔고 그 뒤에 2026년은 사이언스 해다라고 뭐 전부 다 표방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구글에선 알파 지놈 내놓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사실 알파 지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스윅스도 AI for Science 시작했잖아요. 네, 그쵸. 그 음, AI for Science가 되는 거는 저희가 25년에 계속 달아오던 이 음, RL, VR의 이런 기조? 모델이 충분히 똑똑하면 컴퓨테이션을 더 투입해서 이 문제 해결을 그냥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서치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냥 모든 걸 러닝 프로블럼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결국은 AI가 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발표했었죠. 우린 사업 구조 이렇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앞서서 광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광고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희가 장난 삼아서 농담 삼아 아니다. 오픈 AI가 서드 파티를 이렇게 넓게 줄 리가 없어. 구글도 그랬고. 음, 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다 하는 그런 전략을 할 거고. 근데 실지는 서드 파티의 룸은 이거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슬라이드인데 한 2년 정도가 결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6년, 27년이 사실 24년, 25년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확실히 더 가팔라요. 모델의 발전 속도라든지 그 그렇죠. 주변에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속도를 보니 2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린 뭐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빅테크의 주식을 사고 묻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인생을 바꿀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 뭐 non-verifiable 도메인으로 가야 된다. 뭐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스들끼리 에이전틱한 방식으로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면 방금 승주님 보여주셨던 오퍼스 4.6이 2만 불 토큰을 태워서 그냥 러스트로 C 컴파일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가까울수록 할 일들은 다 없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승주님 저희 뭐 랄프루프하고 오픈클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바깥에 있는 도메인에서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 기획서가 위험이 테스트되고 정리되고 꽤 쓸만해지면 굉장히 큰 디스트리뷰션 파워, 배포 능력을 갖고 있는 큰 채널들이 그거를 자기네 프로덕이나 자기네 피처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이길 수 없으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속도라는 것도 이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이제 엔트로피까지 끼워줘야죠. 걔들의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얼마에 거쳐서 도망갈 수 있는 영역은 결국 non-verifiable 데이터 도메인 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피지컬 AI 편에서도 저희 그런 얘기 했었죠. 굉장히 신기한 뭐 상자를 접어야 되는 로봇? 그 데이터셋이 해자다. 다만 해자는 될 수 있지만 너무 작은 시장일 거고. 그래서 프론티어 랩을 안 할 거라면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맨이건 혹은 개인의 커리어를 좀 뭐 해야 되는 사람이건 남아있는 거는 타이밍을 잘 읽고 도메인을 잘 선택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메인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파이낸스나 리걸이나 그리고 생명공학 이런 쪽이고 최근에 이제 리걸 쪽 일을 좀 많이 했었긴 하고요. 예. 뭐 스윅스가 이런 얘기 했었죠.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탈출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챗GPT가 절대 답을 줄 수 없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챗GPT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볼모로 잡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고객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뭐 도메인 날리지 있어야 되고 도메인 날리지를 뭐 온톨로지나 그래프 라그 형태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하든지 사실 그 두 개의 문제도 크게 놓고 보면 동치거든요. 선택의 문제고 효율의 문제고 예, 프론티어 모델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실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맞는 길인 거고 네. 그게 이제 비싸진다고 하면은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이 사이에 계속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 계속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타임 갭이 요런 정도로 늘어서 있다라고 저희가 연말 정도에 한번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예. 티어랩 2개월, 3개월 전인 거죠. 네, 2개월, 3개월 전이고, 이 프론티어 랩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막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아까 승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 국민이 여기 다 탑승한 것 같고요. 예. 요 갭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우위다. 그게 우리의 타임 갭이고, 도메인 갭은 이제 코딩부터 다 끝장나고 있으니, 소프트웨어와
고품질의 지식 노동과 가까운 분야에서 멀어지는 곳 쪽으로 이렇게 쭉 도메인 갭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12월하고 1월이 지나면서 승주님과 저 뭐 사석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저희가 과연 이 무언가 판이 바뀌는 것 같다, 이 딸깍 음, 넘어가는 것 같고, 계속 승주님이 요새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네. 패러다임 전환이 뭘까? 이건 것 같아요. 이 도메인 엄청 갭도, 압축돼 있네요. 네, 도메인 갭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소위?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월 정도의 고민을 끝내고 남아있는 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음, 왜냐면 대부분의 도메인, 전부 프론티어 모델이 훨씬 잘해요. 이 도메인의 크기가 한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0에서부터 소위 한 95? 이 정도까지는 프론티어 모델이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럼 위에 이제 5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음, 5가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암묵지의 영역이고 그 암묵지를 온톨로지로 구현하거나 혹은 그 암묵지를 전부 다 매뉴얼로 책 한 권을 써서 모델에게 학습시키면 그게 챗GPT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일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꽤 음, 했었는데 그럼 그 5%가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 이게 저는 이제 암묵지라고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종현님도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가져오는 이게 그 도메인, 로보트, 피지컬 도메인에서의 암묵지의 영역이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암묵지는 보통 명세화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예. 음, 이게 또 유행어가 하나 생기고 있더라고요. 컨텍스트 그래프라고. 컨텍스트 그래프, 온톨로지, 그래프 아그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아까도 제가 아까 암묵지의 영역 말씀드리면서 그 회사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뭐 철강에도 그런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음, 가서 재료를 요 정도에 타야 돼. 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가스불을 줄여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음, 장인들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음, 네. 화장품 제조 영역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도망자연합의 홍소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예제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그 변호사들 세계나 이런 그 로펌의 세계에서도 예,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변호사가 뭐 음, 몇십 명이 투입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하는 거는 그 맨 위에 있는 두세 명? 샤워하다 떠올린 어떠한 전략? 이런 것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음, 다 서포터일 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안목지인데 이런 것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 안목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나는 그냥 그 모든 경우를 다 글로 쓰는 거죠. 네. 음, 전부 다 그 글로 써서 그 글을 모델이 학습하면 암묵지를 습득하는 경우가 될 거고. 사실 프론티어 모델이 그런 식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암묵지를 습득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걸 텍스트로 쓰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그것과 일종의 듀얼 문제가 되는 게 객체와 객체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관계가 액션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형용사 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그러한 룰들을 전부 깔끔하게 표현하면 걔는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작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걔를 일종의 그래프 아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톨로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프론티어 모델의 앞에 라그를 붙일 때 그래프 라그 형태로 붙여주면 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 자체를 지금 컨텍스트 그래프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슬라이드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타임갭. 근데 이 타임갭도 이제 월 단위를 넘어서서 주 단위, 1, 2주, 3, 4주 단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와, 음, 이걸 과연 찾을 수 있어라는 생각 솔직히 들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 테이신 날리지, 이 암묵지 갭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음, 많은 탐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가격이 가장 먼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영역이 당연히 코딩이잖아요. 네. 저희 클로드 코드가 이제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려고 해요라고 하면 사람들 다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네,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2월 4일이면서 1주년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1주년 됐는데, 그 바이브 코딩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안드레가 그 뭘 당 올렸죠. 안드레이가 본인은 여전히 에이전트 코딩보다는 그냥 음, 서제스트 해주고 자기가 코드를 쓰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1년 전인데, 네, 작년 가을 정도 지나면서는 그냥 완전 딸깍 넘어갔죠. 네, 예. 코드를 쓰고 있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고, 네. 그리고 요새 돌아다니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을 좀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비꼬는 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최고의 직업이다. 왜? 음, 다 에이전트한테 일 시키고 자기는 비싼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직하면서 연봉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게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에서 주니어 레벨까지. 그냥 지금 있는 좋은 회사에서 어떻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무언가로 트랜지션 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막 하고 계시거든요, 사석에서. 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이 우울함, 그다음에 에이전틱 코딩이나 이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누가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서 관찰을 해본 바로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소위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에 이 암묵지와 잔뼈가 굵은 거, 아까 승주님이 그 클로드 보시나 파이 만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2, 30년의 경력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비즈니스 센스가 뛰어난 사업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수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사업화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AI로 막 쓰고 있거든요. 거칠 게 없어요. 네. 못할 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빌딩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업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명확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나만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창업계라든지 뭐 와이컴의 어떤 음,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수혜자들이고 두 번째 수혜자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음, 수혜자는 누구냐면요.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한 문제 의식과 걔에 대해서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소위 심하게 요약하면 문과예요, 문과. 이분들이 두 번째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저희가 이과 문과를 너무 가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네, 느낌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냥 심하게 어떤 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과라는 이야기를 쓴 거죠. 네, 그분들이 두 번째로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뭘로 하냐? 랄프 루프로 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을 만들 줄 알고 이게 끝났을 때 어떤 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대한 그 가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거 딱 밀어넣고 그냥 될 때까지 해줘 엔터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모델이 그냥 이 문제를 의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혼돈의 영역이나 혹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까지 모델이 전부 서치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수를 해서 결국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만족을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와요. 수많은 그 토큰을 태워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는 저는 수혜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수혜자는 사실 수혜자라는 표현이 부족한데 피해자라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거의 절대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피해자예요. 네, 이분들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스킬, 툴, 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적인 우위, 이런 것들의 가치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0에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뭘 많이 만들 줄은 아시는데 이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간에 대한 생각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프로덕은 많이 만드는데 그냥 필요 없는 프로덕트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가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뭐 학계라든지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제품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 개발이거든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거든요.
사줄 사람이거나, 물론 이제 나중엔 사주는 게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먼저 디벨롭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솔루션만 만드니까 이게 소위 AI 슬롭들이죠. 본인들이 볼 때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프로덕트리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마치 느낌상 저희 예전에 윈도우, 도스 뭐 이런 거 막 나오던 시절에 그때도 물론 좋은 소프트웨어는 비싼 값을 내고 사야 했잖아요. 근데 쉐어웨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들 나오고 광고가 수익 모델이고 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일종의 그냥 슬롭들인데 지금은 그거에 뭐 천배, 만배가 되는 양의 슬롭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엔지니어 분들한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코딩하는 걸로는 안 된다. 뭔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무언가 어떤 한 도메인이 되었건 그런 영역에서 사업가의 포지션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 그런데 이게 코딩에서 이게 일어났는데 요 다음 영역들도 막 시작됐잖아요. 사이언스의 영역 시작됐고 그다음에 사실 비즈니스의 영역도 시작됐고 이번에 사스 회사들, 전통적으로 정말 막 돈 많이 벌던 셉 같은 사스 회사들 주가들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미래들은 다 대체되겠구나.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젠 소프트웨어는 리얼타임으로 만들어 쓰는 시대. 그리고 승주님이 예전에도 한번 커버를 해주셨지만 프론티어 모델들의 뭐 이런 실험의 가지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이 OS 같은 UX를 쭉 창조하는 거. 그렇죠. 예. 네. 클로드도 예전에 그거 한번 테스트로 내놨었는데 아직은 아니다 싶었는지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음. 리얼타임으로 OS 환경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 네. 샘 알트만은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UX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철학을 디바이스에 담으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 얘기를 했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미친 듯이 빨리 변하고 있다. 미친 듯이 빨리 변하고 있고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변화의 속도와 같이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이 아닌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남보다 좀 앞서 있는 어떤 타임갭의 영역이 무엇이냐? 이젠 도메인이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그 도메인에서 절대 모델과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암묵지의 영역 그런 게 무엇이냐가 이제 조합돼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영역이 저희 엄청나게 얇거든요. 엄청나게 얇아요. 그 얇은 곳으로 프론티어 랩과 빅테크에 있는 몇몇 시민권자들을 뺀 나머지 전 지구인이 거기에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뭐 샘 알트만이나 다 보편 소득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얘기하다 보니까 포모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일으킨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느끼는 현상을 전달드린 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닐까요? 막, 예, 저희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렇죠. 하여튼 시대 음, 상황이 그런데 뭐 문제 인식은 확실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확실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것 자체의 난이도가 있긴 하죠. 네. 난이도가 있죠. 하시면 됩니다. AI 쓰시면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은 챗GPT를 검색 대용으로 쓰고 계시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능력자들 하니스를 조합하고 해서 뭐 어떤 일들을 끝내는 거 랄프 루프라고 막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진짜 일을 끝내시는 분들은 아직 다수는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음, 하여튼 뭐 이거를 따라가면서도 뭐 저희가 늘 붉은 여왕 뭐 배경의 속도로 가야 된다. 음,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딘가에는 내 마음에 닻을 내리고 일에 충실하는 경험이라던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매일같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참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는 게 알면 알수록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뭐 앙트러프러너가 되자
뭐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확 와닿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짚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말을 잇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느낌이긴 합니다. 아직 저도 네.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그래, 생명공학을 하고 싶으면, 뭐, 박사 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러나,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뉴스 맞아요. 전달자로 관조하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매일같이 힘들거든요. 네. 저희도 뭐, 저희 현업이 있고, 그다음에 현업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새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들 때문에 항상 생각들이 복잡하잖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승조님 생각에는? 저는 이제 빅테크들의 프로파간다가 있다고는 보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기들의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통해서 인류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접근들이 있는데 최근에 오픈 AI가 5.3 코덱스를 발표한 뒤에 올린 영상이 저는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This book goes all the way back to 1971, and it has every single crop Daddy's ever 이런 planted in. 영상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음, 개가 올라왔는데 모더나이징 86년 된 뭔가를 네. 현대화합니다. 공업사 I'm 같은 having an 느낌 issue with my plasma table. 뭐가 나요. Could you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 Can 가게 you 있는 help 거. us calculate the price of the tamale for wholesale with the 60% margin? 이게 Absolutely. Let's break it down. 이게 다 수십 년 이어온 패밀리 비즈니스를 다음 세대가 옛날 세대도 AI를 쓰고 다음 세대도 네. AI를 쓰고 그 모더나이징 하는 거에 대한 뉘앙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지금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여기도 이 물려받을 어떤 그쵸. 자산이 자산이 있고. 있는 거에 AI를 레버리지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완전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이걸 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생각할 여지들이 많은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경제 활동, 소위 돈, 그렇죠.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음, 사실은 경제도 되게 웃기잖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 실험을 해보면, 2026년에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빅테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해고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또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자본들은 이미 AI를 쓰면 이렇게 그렇죠. 되겠다라는 거에 눈들은 다 떴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죠. 프로젝트들도 막 발주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또 한 번의 이 극강의 효율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음, 인터넷이 오면서 은행의 창구 직원들 없어지고 이 리테일들이 다 망했던 것처럼 음, 넓게 펴져 있었던 어떤 우리의 경제 구조, 익숙했던 경제 구조가 또 한 번 스퀴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또 밀려날 거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거고,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효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갭이 크게 늘어나면, 이게 그러면은 부자들한테만 좋은 거냐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음, 밑에서 무엇가 돌아야, 예, 피라미드에 밑둥이 있어야 첨탑 위에서 빛나는 그런 눈동자가 있는 건데,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다 가라앉는 거라서, 단기간으로는 이 AI라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는 매우 디플레이셔너리 하다고 해야 되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존에는 고용을 통해서 받던 인컴 스트림이 없어지면 그거 메꿔줄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부밖에 음, 없어요, 정부. 음, 그럼 이제 정부는 그 통화 정책, 모니터리 폴리시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재정 정책, 피스컬 폴리시를 엄청 강화할 수밖에 없고, 저는 국가가 다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세대 혹은 그래요. 두 세대를 어디선가 얻어진 세금이나 혹은 미리 땡겨진 부채를 가지고 그 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세대가 정부에 의해서 보호받는 동안 새로운 직업군들이 이제 빨리빨리 탄생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 새로운 음, 직업군이 승주님이 말씀하셨던 재미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재미. 음,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전 국민이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라는 거고, 어쩌면 지금 초등학생들 애들의 미래 희망 조사에서
거의 뭐 7, 80%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고 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엔터테인먼트 경제로 또 한 번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사이에 정부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소위 뭐 일론 머스크가 됐건 샘 알트만이 됐건 구글이 되었건 이 모든 걸 제어하는 빅브라더가 또 나올 거고 걔들이 진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유니버설 뭔가 익세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호화롭게 돈이 많아지는 세상. 그렇게 여기 일론 흘러가게 머스크 영상이 보이네요. 클립만 우, 봤는데 우주로 우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S 드라이버 보내가지고 딥스페이스로 AI를 보내겠다는 얘기 하는데 뭐 어쨌든 SF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거든요. 네, 1년 전만 하더라도 2030년엔 안 와요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 되니까 사람들이 또 올해 뭐 될 것 같다라는 그 저희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자면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참여했었던 행사의 이게 표지인데요. 네, 미래가 언이분할 것이다. 울퉁불퉁하고 약간 고르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지형이 울퉁불퉁해지니까 힘든 건가? 기회가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건가? 뭐 알 수 없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고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담았고. 음, 근데 이 제목을 한글로 했을 때는 이게 작년에 흑백요리사의 이분하다에 착안해가지고 언이분, 고르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네. 이 고르지 않은이라고 한글로 붙여놓고 보니까 선택하지 않은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게 선택하지 그쵸. 않았는데 강제로 맞이하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하여튼 떠밀려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전달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는, 그리고 오픈클로가 뭐가 나왔나 했는데, 금방 또, 이게 관심의 총량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다음 게 나오면 금방 또 뇌리에서 사라져요. 그게 연속되고 있거든요. 제정신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너무 빨리 변하기 하여튼, 때문에. 그거에 그쵸. 대해서 그래서 미리, 승주님은 이렇게 미치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승주님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해 보는 거는 좋아를 하는데 그게 무기라고 할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무기라긴 표현은 좀 잘못됐을 음, 수 있겠다. 전략, 네. 대전략, 전략? 어떻게 음, 살아남겠다. 살아남겠다까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태도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의 태도를 보면은 그냥 어떤 표면적인 기술에 등장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도 살펴보고 그걸 음, 만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나 같은 것들을 좀 음미해 보려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와 마주할 때도 몇 가지 태도를 가지고서는 좀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음, 온전한 경험을 쌓아가고 싶은 인간으로서 네. 그거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아무리 떠밀려 간다고 해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정성님은 어떠세요? 무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무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제 거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 빌려다 쓰고 있는 건데, 다. 그래서 빌려다 쓰는 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그 10년 전이죠. 2014년인가 15년, 2015년 정도인가 해서 어떤 책 한 권을 보고 남은 인생에 대한 태도를 제가 하나 바꾼 게 있는데, 어떤 책이죠? 그 책이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책이고 그 아저씨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싱귤레러티 유니버시티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그거 만들었던 그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아저씨 있어요. 지금 유튜브 음, 방송도 엄청 하시죠? 이분 한 번 녹화하면 일주일에 막 두세 시간씩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다 못 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쓴 책 중에 어반던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풍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뭐든 다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의 음, 일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음, 기술이 만들어내는 스케일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N 개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음,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욕심을 내서 다 벌려라. 라는 게 음, 그 책의 어떤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하나가 아니라 뭐 AI, 뭐 석유, VR, 크립토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정말 다 해보는 전략을 쓰면서 한 5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 이렇긴 한데 AI 때문에 이제 정말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해결책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저의 대전략은 내가 여러 개 있으면 되겠다. 예. 음, 내가 여러 개 있으면 되겠다. 어떻게 만들지? 근데 뭐 오픈클로나 혹은 클로드 코어기나 아까 뭐 해주셨던 에이전트 수험 이런 것들이 이제 게 있는 뭔가 거죠. 예, 함의가 있죠. 예. 네. 왜냐하면은 세상의 변화를 보면 어떠한 좋은 도구가 0에 가까운 가격으로 존재하더라도 승주님이 방금 얘기하신 태도와 관련된 그런 건데 테이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지 경제적인데.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네. 한 2년 네.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두세 개의 큰 굿즈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해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음, 중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도 태도가 있잖아요. 이걸 외면하진 않겠다. 저희가 따라가겠다. 지금 2년 반 넘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그런 태도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어니븐 퓨처 고르지 않은 미래도 이제 저를 포함한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대화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네,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었는데, 그때도 중요한 부분이 서로의 작업을 읽어주고 AI에 대한 심상 같은 것들을 좀 티키타카 대화 나누는, 정선님하고 제가 평소에 하듯이 그런 거에 이제 다른 버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게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 동방자 연합에도 그걸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대처 방안은 없습니다만, 네, 자꾸만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아, 나는 이런 네. 고민이 있고 답 없더라도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망 방송에서 AI 종사자 위로 방송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 저 마지막 슬라이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위로 방송. 네, 네, 위로 드립니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뭐 쉽지 않고, 모두가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늘은 정도에서, 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쵸. 울퉁불퉁한 미래로 어디로 빨려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또 하루 또 살아가야죠. 네. 자, 그럼 또 승주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